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님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벤트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또 궁금증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인상적인 채팅 남겨주시면 한 분을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분이 생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인증샷, 생방송 인증샷과 함께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샵 203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께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중에서 이 탑픽 종목도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과연 어떤 호재거리 또 이슈들이 불거졌는지 권전 아나운서가 정리부터 해드립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AP 위성입니다. 오늘 우주, 항공, 방산 관련주들이 정부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학기술 정통부 산하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안에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만약 애플이 2025년에 애플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부품 공급망 구성을 시작할 거고 LG전자나 LG이노텍, 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의 모든 라인업을 확보한 LG그룹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6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동반 2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콘 공장 노동자 이탈로 인한 애플의 주가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부진이 우리 국내 증시 대표 반도체 대장주들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오늘 6%대 강세 흐름 보여준 일진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9개월 차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암흑천지라고 합니다. 이유가 우크라이나 정전에 대형 변압기 등 전기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전기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전기업종은 10년 전에 미국에 수출한 국산 변압기에 미국 정부가 부과했었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사라졌거나 삭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수건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살펴볼게요.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오늘 리튬 가격 고공행진에 리튬 관련주들도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은 무려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23%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5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부터 공개를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탑픽 종목입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일진전기, 조선일 매니저님은 LG전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의 네. 탑픽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이 애플카 모멘텀이 네.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전장 사업 부문 계속해서 좀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가전이 막 너무 눌리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예.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상당히 LG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LG그룹이 이제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네. 임원 인사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포지션을 잡냐에 따라서 이게 기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네. 이번에 보니까 전장사업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약진을 해서 영전을 하셨는데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5년 동안 특히 이제 LG전자나 LG이노텍을 보면은 이 전기차 사업 부분이 너무 특히 전장 사업 부분이 너무 실적이 없어서 적자를 허덕였고 정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금년에 이제 애플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2025년이나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카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제 이 셋업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에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고 라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LG이노텍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만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또 강제 LG 에너지 솔루션 등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VS 부분 같은 경우에 전장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계약 누적 계약이 한 65조 원이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전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80조로 한 3% 정도 한 달 전 발표했던 것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네. 매출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이 앞으로 비중이 많이 커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LG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전장사업 비중이 아무래도 이 가전적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를 더 누르는 쪽이 무게가 더 가전적이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경기 침체에 더 안 좋아질 텐데 충분히 그 무거운 추를 끌고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예. 이제 이따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재고가 작년 대비 한 30%,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40% 이상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대비.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인데 그로 인해서 안 팔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LG전자의 VS, 그러니까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단기에도 그렇고 중장기에도 한 1년 이상 LG전자는 우상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우상향을 예상해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일진전기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전기, 전선 업종들이 특히 강세 네. 흐름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특히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력 쪽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고가예요. 네. 뭐 현대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렇고 이제 후발로 조금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을 엄청나게 동반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관세 부분에서의 좀 만회가 되는 부분이 30%대 정도가 좀 영향을 줬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사실 좀 돌아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사실 노후화된 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일진전기는 위치에너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서 좀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매물대 자체도 아직까지 현재 주가보다는 꽤 높게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고,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조금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보다 10에서 15% 정도는 일단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다른 전기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와 일진전기 두 분의 탑픽 종목부터 확인해봤고, 네. 이제 세 종목이 남아있잖아요. 두 분의 의견이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AP 위성인데, 자, 의견부터 확인해 볼까요? 헷갈리셨군요.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희 매니저님께 네. 먼저 여쭤보도록 엄지로. 할게요. 네, 저는 엄지입니다. 들어오죠. 예.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우주 관련주들 좀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아시겠지만 오후 3시쯤인가요? 오늘 JW 메리어트 서초동에 있는 호텔에서 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항공주 관련해 가지고 오름세를 보인, 특히 이제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안드로이드 기반 위성에, 그러니까 위성 전화를 만들 수 있는 위성 전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위성 휴대폰, 그리고 이제 위성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이 디바이스기나 또는 해상용 위성 단말기, 마린스타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우주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저궤도 상태에서 운행을 할 때 위성용 표준 탑재 컴퓨터,
그리고 지상시험 장비나 우주용 고속처리 장치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을 보면은 2020년도에는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EPS가 99원으로 플러스가 됐는데요. 계속 제가 보니까 금년 3분기 때는 이 회사가 46원을 벌었고 6월 달에는 60원, 3분기 때는 68원을 벌었습니다. 벌써 이게 170원이 넘어갔다 180원이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벌써 3분기 때 매출이 이미 벌써 더블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이슈와 함께 오늘 뭐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반등을 했다가 약간 조정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10,000원대 정도까지를 주가가 깨지 않는다면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3분기 때 작년 실적의 2배 이상의 EPS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금년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실적이 좀 뒷받침도 될 것이다. 예.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예. 자, 하청원 본부장님. 네. 저는 본부장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AP 그래서 지금 이거 네. 드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 따라서 이제 가는 흐름이라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주 예. 산업은 반드시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굵직한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주 산업 쪽이 사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AP 위성도 그렇고 좀 꼬리들이 많이 항상 좀 달립니다. 이 종목들이 네. 이전에 상승이 나올 때도 초입 부분이 항상 꼬리들을 굉장히 많이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해당 부분들이 이제 뭐 간접적으로 라도 단기간에 뭔가 이슈가 되는 거라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다 2,000% 정도씩 터졌는데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부분은 아니라 이제 성급하게 쫓아가셨을 때는 좀 발목을 잡힐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이제 윗단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금양이라는 종목도 네. 사실 원통형 배터리가 이슈가 나왔을 때가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다 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미 거래량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 정부 정책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지를 가리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래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우주산업 미래는 반드시 봐야죠. 근데 좀 네. 긴 안무로 보자. 지금 당장보다는 좀 더 네. 뒤에 좀 바라볼 만한 종목이라는 결론이죠. 그렇죠. 지금은 트레이딩 예.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본격적인 그런 이제 시동을 거는 거는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네.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두 두 분 분 다 다 놓으세요. 놓으셨어요. 이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주의 대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의 좀 대표종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지수 자체도 같이 못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조금 많이 반등을 해주다가 다시 또 밀려나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표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좀 설명을 차분차분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예. 지난주에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진단 드릴 때 이제 저도 이 노 이렇게 해드렸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희가 한 10년 동안 반도체 업황이 화랑을 보였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페널티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마켓을 양보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10년 넘게 우리가 봤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그러니까 랜드 플래시에서 네. 원래 한 지금 2위였다가 3위를 밀렸습니다. 3위 기업이었던 일본의 그 키오시아라는 회사가 15%에서 이번 3분기 때
20.5%로 무려 한 5% 이상 마켓 쉐어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9.5에서 한 18%로 한 0.67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본 기업의 지금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 그리고 이제 4위가 마이크론인데 미국 기업이죠. 근데 이런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패권에서 떨어졌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에서 내줬던 시장을 다시 찾아가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기업들의 안 팔리고 있는 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히 이제 IT 업종과 이제 그 가전 쪽이 재고가 가장 많은데 3분기 기업 재고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정도 증가를 했고요. SK와 삼성전자의 3분기 재고 전년 대비입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6조 7,204억으로 전년 대비 42% 재고가 증가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조 4,200억인데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작년 대비 무려 174% 재고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만든 거를 못 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가동을 갖다 확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이 재고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게 폭발적으로 또 매출이 늘 건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반도체 쪽을 조심조심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발 이재용 회장이 7만 원까지는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조금 조심스럽게 물량을 조금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네. 이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면은 기업들은 이게 다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시간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경기 침체 우려를 삼성전자가 피해갈 수는 없는 네. 것 같아요.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네.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좀 사안인 만큼 또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도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본업도 본업이지만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연간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지수 상단이 2,650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수의 상승력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저점 부분에서의 외국인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삼성전자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해당 주가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또 이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반사적으로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이제 원화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본업에 더불어서 조금 아무래도 지수에 좀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채널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의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저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82,000원대에서 강력한 반발세가 나오니까 해당 가격 이하에서는 좀 그렇죠.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본업 쪽에서는 전 삼성전자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치킨 게임을 거절을 했단 말이죠. 네.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너네는 줄일 거면 줄이라 우린 그냥 한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산업 부분이 잘 포트폴리오가 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하이닉스랑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 반도체 이런 치킨 게임을 할 때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00조가 넘는 자산을 그냥 썩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하지만 이 매크로적인 이슈에 너무 좀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네. 때 외국인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혹시라도 6만 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 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완전히 겨울이 올 건지 네. 전체적인 업종 지금 뭐 부품, 장비 다 지금 주가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매수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말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영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130조 가까운 돈이 있거든요. 자체 내 유보 금액이. 그래서 주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친화적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7만 원대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9만 6천 원대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간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조정을 했는데 꼭 7만 원대까지 좀 반등이 나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태 물려 있는 분들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냉정하게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거리를 두자. 예.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은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천 본부장님께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뭐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재고가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디님께서 이런 글을 달아주셨어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그럼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 네. 불경기 속에서 대체 좋은 업종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말씀 좀 아이디어 또 우리 주십시오. 하창원 본부장님이 네. 레몽레인으로 또 엄청난 그렇죠. 수익을 또 챙겨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건 이제 했거든요. 경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게. 근데 사실 예. 이제 불경기가 네. 오고 금리가 네.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비를 못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뭐 음악 그리고 이런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네.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거고 사실 재벌집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네. 네. 최근에 좀 갑자기 뭐 또 코로나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또 돈도 별로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같이 그런 게 맞다 보니까 조금 더 시청률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뭐 향후 전망이 있는 뭐 이제 스튜디오들의 위치도 진짜 엄청났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 물건을 팔고 하는 쪽에서만 너무 방향성을 찾기 보시다는 여러 부분에서의 좀 메리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 쪽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나 이런 업황들이 좋아서 잘 찾아보시면 수출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기 좀 덜 타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쪽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쪽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뭐 컨텐츠나 엔터 업종에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의견도 네. 함께 확인해 보도록 오늘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네, 포스코 엠텍. 와, 두 엇갈리셨어요. 분 엇갈리셨어요. 자, 우리 리튬주들이 워낙 그 힘을 세게 내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의견이 갈리셨어요. 네.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뭐 포스코 이전에 이제 금양이 또 그죠 네. 리튬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끌고 나갔는데 네. 이번에는 그 바톤을 포스코 엠텍이 받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가 뭐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이제 10월 18일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이어서 포드에 수십조의 대규모 양극재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관련 부품을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이제 광물을 뭐 갖고 가공하는 게 포스코 엠텍인데 특히 이제 뭐 7월 GM이 이제 한 13조 금액이 엄청납니다. 13조.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차하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수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그거보다는 리튬 관련해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이제 호수를 샀죠. 그 호수에서 리튬 호수를 살 때 이제 3,100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 가치를 평가를 작년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2021년 12월 16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무려 한 103조 원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리튬 염호 예상 매장량이 1,350만 톤, 어마어마하죠. 이게 톤당 3709달러인데 3,600만 원입니다. 톤당. 근데 여러 가지 이슈를 부과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당시 이제 2억 8천만 달러를 그러니까 3,100억 갖고 투자한 내용들이
300배가 넘는 지금 전체가 금액이 100조가 넘는 가치를 가졌다는 얘기했는데 앞으로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리튬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포스코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리튬을 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익을 봤는데 다만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바로 갈 수가 없죠. 거래량도 터졌는데 그래서 한 8,500원에서 8,000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당분간. 그러면 그때 한 8,500원, 8,000원 사이에서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하시면 네. 조금 약간 시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의견을 좀 달리 주셨는데 말이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안 될까요? 아니요, 뭐 의견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튬 쪽이 오늘 포스코 엠텍은 올랐지만 금량 보시면은 마이너스 9.7%고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7%. 워낙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그것도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데.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네. 해서 또 핫하게 움직인 종목도는 14%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주들이 단기간에 올랐었고 이미 대세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된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후발주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빠졌다라는 거는 네. 사실 단기 조정은 충분히 좀 생각을 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무상증자 테마를 아마 좀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공구먼이나 노터스 같은 종목군들은 연상을 갔었거든요. 네. 네. 그 주당 뭐 5주, 8주 나오자마자 막 연달아 상한가 갔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또 1대5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슈가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되면은 상승력이 항상 좀 줄어들고 네. 가는 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그런 기대감들, 자체 조달 이런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가고는 있겠지만 일단 이전만큼 바로바로 이렇게 막 슈팅이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리튬이라는 건 어쨌든 전기차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긴 가겠지만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 그리고 기간 조정은 거칠 수가 있어서 네. 바로 따라잡으시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 이후에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예. 네, 다운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네. 포스코 엠텍은 이제 오늘 확 속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차익 네. 실현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네. 좀 감안을 하자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은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